저희 JTBC는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. 1차 시기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도 있는 자리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주식 수익의 30~40%를 자신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 대화를 들었다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 수 있었을 거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.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듣고는 아저씨 주식 사야겠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10억 원이 든 주식 계좌를 자신에게 운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.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.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러 서울 강남 매장에 갔더니 있었다는 겁니다. 이 씨는 권 전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코파트와 계약을 하면 다 끝난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코파트는 미국의 자동차 경매 업체입니다. 이어 김 여사가 아저씨 그러면 주식 사야겠네. 아저씨 주식 사서 손해만 봤는데 확실히 회사 좋아지는 거 맞아요 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. 아저씨는 권 전 회장을 말합니다. 그리고 증권사에 전화해 10억 원이 된 주식 계좌를 이 씨가 운용할 수 있게 해주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. 특히 이 씨는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~40%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. 검찰이 며칠 뒤 김 여사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 씨는 제 기억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다만 김 여사가 들었는지는 모르고 김 여사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도 검찰에 말했습니다. 권 전 회장은 이 씨와 김 여사는 사교 목적으로 소개해준 것이라며 이 씨가 김 여사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권 전 회장의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. 다만 코파트 관련 정보는 일부 분석 보고서에도 나오는 등 전혀 유통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 저희 JTBC는 2차 주포 김모 씨의 진술도 확인했습니다. 김 씨는 주가 조작을 하면서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판 인물인데 이 문제로 김 여사로부터 왜 종가보다 500원 더 싸게 팔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그래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고 답했고 이후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보니 괜찮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뭐라고 말하며 항의를 잠재웠는지가 핵심입니다.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. 2차 주포 김모 씨는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 6천 주를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팔았습니다. 법원은 이 거래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 조종이라고 봤습니다. 장외에서 시세보다 싸게 파는 대신 장내에서 추가로 주식을 사는 조건으로 매수자들과 거래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김 씨는 이 거래 뒤에 김 여사의 항의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김 여사가 전화해 종가가 5,900원인데 왜 5,400원에 팔았느냐고 항의했다며 권오수 전 회장이 팔라고 했으니 권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고 했고 둘이 대판한 듯 하다라고 진술한 겁니다. 이 거래로 김 여사는 당시 1억여 원쯤 손해를 본 걸로 파악됩니다. 당시 상황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와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확인됩니다. 민 씨는 대판했대요.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 라며 권 전 회장은 엄청 흥분하고 김 여사는 그 앞에서 대우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어딨냐 하고 정리는 하신 듯이라 보냈고 김 씨는 김 여사를 비난하는 답장을 했습니다. 김 씨는 나중에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봤고 권 전 회장은 괜찮다고 했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. 김 여사가 사후에라도 주가 조작을 알 수 있는 설명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대해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주식을 싸게 팔았다고 한 것 같다며 주식을 판 건 알았지만 누가 내게 말했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권 전 회장의 승낙을 받아 주식이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로 매도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JTBC 여도현입니다. 주가 조작 주포들의 검찰 진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박 기자. 먼저 주식 수익의 30~40%를 떼주겠다.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?
이상합니다. 1차 주포 이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건데 회사의 주가는 이 매출이 늘거나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 오르기 마련입니다. 네. 그런데 자기 회사 주식을 놓고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주겠다라고 한 건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네,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검찰도 이 김 여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맞느냐 다시 한번 계속 확인을 합니다. 이 씨는 그렇게 기억한다고 다시 답했습니다. 만약 이 말을 김 여사가 들었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을 예견하거나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네. 다만 이 씨는 김 여사가 들었는지는 모르겠고 김 여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. 근데 그 자리에서 또 김 여사가 10억 원이나 들어있는 계좌 운영을 바로 맡겼다. 이런 취지로도 진술을 했잖아요. 예, 김 여사는 당시에 10억 원이 든 신한은행 계좌가 있었습니다. 이 씨는 김 여사가 당시 증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주환이 주식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라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이 이주환은 이 씨의 가명인데 네. 어떤 설명을 듣고 또 어떤 걸 기대하고 이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는 계좌 운용을 맡긴 건지도 밝혀져야 합니다. 네, 그래서 그 미국의 한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야겠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 권 전 회장이 이 미국 자동차 경매업체인 코파트라는 곳과 계약을 곧 맺을 거라고 말했습니다. 네. 이 실제로 그의 말에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 주가가 10% 넘게 올랐습니다. 물론 나중에 법원에선 완전히 유통되지 않은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. 이 초기에 김 여사가 이런 설명을 듣고 주가가 오를 걸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야겠다 했거나 특히 권 전 회장을 이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근데 권 전 회장은 30~40% 수익을 주겠다는 그 이 씨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권오수 전 회장은 이 검찰에 이 씨의 진술은 생 거짓말이다. 이 금융 쪽에 유능한 전문가라고 추천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이 김 여사에게 자기의 주변 지인을 사교 목적으로 소개를 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. 이 권 전 회장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 이 주식 수익의 30에서 40%를 1차 주포 이 씨에게 준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. 이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양모 씨인데요. 이 JTBC가 확인한 양 씨의 진술서를 보면 2010년 1월 23일 권오수 대표가 이주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. 주식을 맡기면 잘 관리를 해줄 것이라고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. 이 또 수수율도 70대 30으로 깎았으니 만나보자라고 했다고 돼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 씨가 수익의 30%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쓰자고 해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형 약정서까지 써야 하느냐고 말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이 권 전 회장에게 이 씨를 소개받은 또 다른 인물 오모 씨도 네. 권 전 회장이 이 씨를 주식 선수라고 소개했다라고도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 김 여사가 왜 주식을 싸게 팔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권오수 전 회장이 나서면서 그 항의가 무마됐다. 이런 2차 주포의 진술도 있습니다.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,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보면 그 부분도 또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주당 500원을 싸게 블록딜 거래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1억 원쯤 손해를 받고 이 김 여사가 항의를 했지만 권오수 전 회장이 나서서 무마가 됐다는 건데 네. 이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. 그 뒤에도 김 여사는 김 여사의 계좌를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고 그래서 권오수 전 회장이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설명을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뭐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검찰이 여러 핵심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이 진술들을 놓고 이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. 다만 지난달 2심 재판부가 이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 손모 씨의 방조죄를 인정하면서 확정적으로 인식한 게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은 족하다. 즉 네. 특정한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라도 알고 있으면 범죄 혐의가 족하다. 성립이 된다라고 네. 했습니다. 이 주가 조작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이 1차와 2차 주포들의 진술에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박병현 기자와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보도한 이 주가 조작 1차와 2차 주포의 검찰 진술 내용은 마찬가지로 뉴스룸이 끝난 직후 온라인에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